의사당 난임 사태 1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CDC 자문위원회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부스트샷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는 눈이 내릴 예정으로 내일 출근길 안전 운전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작년에 뉴욕 전철의 아시안 증오 범죄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금융업체들에게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 물량 부족이 심각합니다. 매사추세츠의 학교에서는 오미크론도 감지하는 코로나19 탐지견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연립주택에서 화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뉴저지주 한인회장 선거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2022년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해입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생명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의사당 난입 사태가 오늘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해당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에 작년 1월 6일 당선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넘어 이사당에 난입했으며 대치 상황 속에서 시위대 4명과 경찰 14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주 방위군과 연방경찰이 현장에 뒤늦게 투입돼 결국 사태는 4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해당 사태의 1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에 일어난 폭동은 미국 민주주의에 칼을 휘두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ve repeatedly asked since that day, how dare anyone diminish, belittle or deny the hell they were put through. We saw with our own eyes.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폭동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a president had not just lost an election, he tried to prevent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as a violent mob breached the Capitol. But they failed. The former president who lies about this election and the mob that attacked this Capitol. 오늘로 1.6 사태가 1주년을 맞았으나 진상조사와 가담자 처벌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당시 폭동에 참여한 700여 명이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체포된 사람 중 71명만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위원회가 어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부스트샷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서 3일 식품의약국 FDA가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CDC의 자문위원회가 어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CDC의 승인이 떨어지면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CDC의 발표에 따라 2차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 간의 간격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었습니다. CDC의 자료에 따르면 12세에서 15세 청소년 중 약 절반가량이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했습니다. 한편 CDC는 어제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90%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로시에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했을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90% 감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장은 또한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시 연령과 관계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10배 감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18배 감소하며 40에서 59세의 경우 22배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렌스키 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는 부스터샷을 포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2차까지, 얀센의 경우 1차까지 백신 접종을 하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DC는 앞서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격리의 제시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효선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기상청 NWS에 따르면 목요일인 6일 늦은 밤부터 금요일인 7일 아침까지 저기압이 뉴욕 수도권의 남쪽과 동쪽으로 지나가면서 눈폭풍이 예상됩니다. 뉴저지와 뉴욕시, 롱아일랜드, 로어 허드슨밸리, 코네티컷 대부분 지역에 목요일 밤 10시경부터 금요일 오전 10시경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뉴욕시 일원에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대부분의 지역에 최소 3인치에서 5인치의 눈이 내리고 적설량은 약 2인치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지적으로 4인치에서 6인치 또는 그 이상의 강설량이 예상되는 95번도로 남쪽 입구 부근에는 시간당 1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또한 남부 코네티컷과 롱아일랜드에도 6인치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목요일 눈폭풍의 여파로 특히 금요일 아침 출근길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목요일 밤부터 예상되는 눈에 대비해 6일인 목요일 저녁 7시부터 7일 금요일 저녁 7시까지 24시간 동안 대설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뉴욕시는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1월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거리 주차를 잠정 중단하지만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미터기가 설치된 구간은 예외입니다. 폭스5 뉴욕의 수석 기상예보관 닉 그레고리에 따르면 겨울 기상주의보의 대부분은 뉴욕과 뉴저지에 발령됩니다. 이번에 대설주의보에 대해 그는 눈폭풍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속 줄어들겠지만 저기압이 강화되거나 또는 해안선 일대를 지나가면서 더 많은 눈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 전철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했습니다. 전철 내 발생한 모든 증오 범죄의 3분의 1이 아시안 증오 범죄로 집계되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 전철의 증오범죄 수가 전년도 대비 3배가 증가했습니다. 뉴욕경찰 NIPD의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고된 전철 내 아시안 증오범죄는 총 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같은 기간 9건 집계된 것과 비교해 무려 3.3배 증가했습니다. 작년 한 해 신고된 전철 내 모든 증오범죄 수는 총 84건입니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인 것입니다. 앞서 NYPD는 작년 12월 시 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가 전년도 대비 361%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상 수치보다 실제 발생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실제로 발생한 증오범죄 수는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더 많다며 실제 증오범죄 사건의 10%에서 30%만이 집계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사무총장도 극소수의 피해자들만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다며 두렵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실제로는 아시안 증오범죄이지만 법적으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도중 정확한 인종차별적 발언
혹은 증오범죄를 입증할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 등 특정한 기준에 맞춰야만 가해자의 증오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7월 뉴욕 차이나타운의 카날 스트리트역에서 한 아시아계 여성이 한 남성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음에도 가해자는 작년 11월 증오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신임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재개하는 월가의 금융업계를 향해 사무실 복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출근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개인의 건강권 수호 사이에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신임 뉴욕시장이 4일 월가의 투자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재택근무를 청산하고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해 대면 근무하도록 독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무렵 미국 내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중심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뉴욕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대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앞다퉈 재택근무를 재개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의 애덤스 시장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더욱 확대하고 검사량 또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Time to get back to work. COVID is here. We have to learn to live with it in a smart way because it is even dangerous to keep our economy closed. Over 1 million people behind in their rents. 또한 그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이나 이제 막 경제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 대해 언급하며 월가의 사무실이 하루빨리 채워져 뉴욕 경제의 생태계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뉴욕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49,724명으로 집계돼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의 95%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4일 밝혔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코로나19가 미국 실물 경제에 주는 타격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연말 뉴욕시에서 식당을 예약한 소비자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상점을 찾은 인구는 23%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가 물량 부족으로 인해 공급망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가정용 자가검진 키트 5억 개 배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으로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물량 부족이 심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더 이상의 코로나19 봉쇄책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진단키트 5억 개를 이번 달부터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가진단 검진 키트의 원자재 부족과 기존의 공급망 장애로 배포가 쉽지 않다고 CNBC는 6일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부터 자가검진 키트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 상점 체인 등은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가검진 키트 물량 부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약국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미국에서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본인도 걸리셨을지 걱정되시는 마음에 아무래도 자가검진 키트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약국 내에서도 이제 계속 물건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물건이 들어오면은 바로 오시는 손님분들이 많이 사가시는 상황이셔가지고 약국 내에서도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시민들 역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가운데 자가검진 키트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랜 시간 대기하며 약국에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있어가지고 걔를 보러 갈 때마다 미리 조금 불안해서 검사를 하고 가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요 폭증의 이유 중 하나로 연말 연휴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과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요 증가로 진단키트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자가검진 키트 5억 개 지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료용품 유통업체 코드원 서플라이의 CEO 매트 리거는 지난 열흘 동안 자가검진 키트 부품 공급이 고갈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가검진 키트 제조업체인 오라슈어 테크놀로지의 CEO 스티븐 탕 역시
주요 부품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검진 키트 제조를 빨리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가검진 키트의 물량 부족과 함께 가짜 검진 키트가 시중에 떠돌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미 식품의약국 FDA는 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짜 자가검진 키트에 대해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자가검진 키트를 구입하기 전 가정용 자가검진 키트가 FDA 승인을 받았는지와 온라인 상점 내 자가검진 키트 판매자의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또한 제품 구입 전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자가검진 키트 또는 PCR 검사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지 훈련을 받은 탐지견이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탐지견들은 델타는 물론이고 오미크론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신뢰도는 90%가 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사추세츠의 프리타운, 레이크빌, 노턴과 같은 세 곳의 학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탐지견 듀크와 헌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듀크와 헌타는 브리스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코로나19 감염자들 앞에서 냄새를 통해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약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7월에 졸업한 듀크와 헌타는 최초로 정부에서 훈련된 코로나19 탐지견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경찰서, 보건소, 타운홀, 마이애미 공항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매사추세츠의 15곳의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내 책상, 키보드, 쓰레기통 등의 냄새를 맡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 앉아 머리를 올림으로써 바이러스를 감지했음을 알립니다. 당국은 이 탐지견들이 델타 혹은 오미크론 변이도 감지할 수 있다면서 신뢰도가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 국제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년 해당 코로나19 바이러스 탐지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타라콜러 페어헤이븐 학교 교육감은 탐지견들을 통해 학교 측에서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감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을 진행한 브리스톨 카운티 측에서도 탐지견들이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도 감지할 수 있다며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탐지견들이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감지된 부분에는 살균 소독을 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겨울철 화재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급강한 기온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인명을 앗아간 화재 소식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일 새벽 필라델피아의 한 공공주택 화재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숨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은 이날 새벽 페어몬트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큰 불이 났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오전 6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은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이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8명은 스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사망한 13명 외에 어른 1명과 어린이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미국 내 각 언론들은 이날 화재가 최근 들어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참사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The fire was extinguished and it was terrible. I've been around for 35 years now, and this is probably one of the worst fires I've ever been to.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다수 희생돼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극적으로 희생됐고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을 잃어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건물에 살았던 같은 학교 친구이자 이웃들은 가족처럼 함께 지내온 희생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이 난 연립주택은 1920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필라델피아 주택청에 의해 운영됐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이 건물은 1층에 8명, 2층과 3층에 18명 등 모두 26명이 살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크레이그 머피 필라델피아 소방부국장은 건물에는 화재 감지기가 4대 설치돼 있었으나 단 한 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6개의 배터리 방식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저녁 6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2022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 동포 사회의 봉사와 섬김으로 열심히 일하는 뉴저지 한인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회장과 부회장단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을 토론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부회장은 박진홍, 종리, 윤명현, 다니엘 배, 제니청, 조송희 등입니다. 이창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뉴저지 동포들에게 단결과 화합하는 모범적인 한인회 임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동포들과 항상 소통하는 한인회를 만들며 대민 봉사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9대 30대 한인회장 이취임식과 한인회 후원의 밤 행사를 2월 18일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주택 모기지나 재산세, 유틸리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중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주택 소유주 지원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5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기지와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중저소득층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주택, 코앞, 콘도 소유주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수혜 가구당 최대 5만 달러가 지원되며 만약 향후 5년 동안 실거주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또 뉴욕주는 은행 및 모기지 회사와 협력해 주택 소유주의 주택 융자 기간 연장, 미납금 납입 연기, 낮은 이자율 등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15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지역 일원의 퇴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퇴거 소송이 제기된 가구는 뉴욕시에서만 5만 9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에서 5만 8,800가구입니다. 이들은 16일부터 법원에서 퇴거 소송이 진행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퇴거 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퇴거 소송에 피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는 뉴욕시에서 40만 7,8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로는 59만 1,000가구에 이릅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해 가구별 소득에 따라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차등 적용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마감했는데 후속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최대 35만 가구 정도가 퇴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기관인 재미 한인기독선교재단 측은 지난 4일 2021년 미주 한인교회 통계를 발표하면서 미주 지역 내 한인교회를 2,798개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무려 658개인 약 20%가 줄었습니다.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가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지역 전체 한인교회 중 무려 29%의 교회가 가주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어 뉴욕에 272개, 텍사스에 157개, 뉴저지에 139개, 조지아주에 135개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인교회는 지난 2019년 대비 가주와 뉴욕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는 LA로 18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주 지역 한인교회 5개 중 1개가 LA에 있는 셈입니다. 이어 뉴욕주 플러싱에 77개,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39개, 가주 애너하임에 31개, 가주 플러턴과 뉴욕 베이사이드에 각각 30개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LA와 뉴욕은 서부와 동부의 대표 도시인 만큼 한인교계의 양대산맥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주와 뉴욕, 텍사스 3개 주의 한인교회 수를 모두 합치면 1,259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미국 전체 한인교회의 절반가량이 이 3개 주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